오늘은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이전에 제가 계좌 공개하면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우선 저는 6개의 분할 계좌, 분할 매도 방식을 이용해서 올해 지속적인 하락장에서도 다행히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수익률이 줄기는 했지만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도 내고 계속 예수금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다중계좌와 단일계좌를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볼 텐데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은 박 과장이고요. 오른쪽은 김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예수금을 증액하지 않고 4만 원으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기로 합니다. 우리도 들어가 볼까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현재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가격이 3만 원이라고 보고요. 단일 계좌를 운영하는 박 과장은 3만 원에 한 주를 매수를 합니다. 김대리도 당연히 3만 원에 같이 한 주를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 과장과 김대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사람의 의견은 추가 매수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박 과장은 단일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 원에 이렇게 한 주를 사게 되고 매수 평균가가 낮아지면서 2만 원에 두 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다른 방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죠. 계좌 1에서 한 주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추가 매수는 계좌 2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주를 매수하게 돼서 결국 계좌 1에 한 주, 계좌 2에 한 주 이렇게 두 주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다시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가 2만 원에 도달을 했지만 박 과장은 지금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수료만 더 내게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에 반해서 김대리는 계좌 2에서 만 원에 매수했던 한 주를 2만 원에 팔면서 실현손익 만 원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2만 원이 되었고요. 며칠 뒤에 주가는 다시 15,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김대리는 15,000원에서 다시 한 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금 만 원과 이미 앞선 매매를 통해 실현손익 만 원이 추가되어 2만 원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후 한참이 지나서 주가는 25,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박 과장과 김대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야, 여기에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홀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사람의 매매에 더 큰 차이가 나는데요. 단일 계좌를 운영하는 박 과장은 매수한 두 주를 모두 홀딩을 해야 하죠. 그에 반해 김대리는 계좌 2에서 가지고 있던 한 주를 25,000원에 매도를 하고요. 계좌 1에 있던 3만 원에 매수한 한 주는 여전히 손실 상태이니까 그대로 두게 됩니다. 이번 매매를 통해 김대리는 또 한 번 실현손익 만 원을 가지게 되고 전체 예수금은 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안타깝게도 주가는 15,000원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박 과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대리는 15,000원에 두 주를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실현손익 2만 원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만 원 예수금을 통해 전체 3만 원으로 두 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다시 3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모여서 얘기해 본 결과 이 종목을 더 들고 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서 3만 원에 모두 매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박 과장은 2만 원에 가지고 있던 두 주를 3만 원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2만 원을 벌어들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총 자산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금에 실현손익 2만 원을 더해서 6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익률 50%니까 나쁜 결과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김대리의 계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좌 2에 있던 두 주를 3만 원에 매도하면서 실현손익 3만 원을 추가로 더 벌게 되죠. 그리고 계좌 1에 3만 원에 매수했던 한 주도 본전인 3만 원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탈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대리의 수익률을 보면 세 번의 매매를 통해서 실현손익 5만 원을 가지게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금 4만 원과 합쳐서 총 자산은 9만 원이 된 것이죠. 수익률이 125%나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종목을 같은 기간에 나오고 동일한 시점에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계좌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분할 계좌, 분할 매매 방식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조금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매매 방식이 다를 텐데요.
초단타나 짧은 단타를 선호하는 매매자들은 이러한 계좌 운영 방식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수익 매매를 하거나 조금 더 장기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단일 계좌 운영보다는 다중 계좌를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좌 운영 방식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계좌를 통해서 6등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 금액과 실현손익은 지워두었는데 이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계좌만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계좌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계좌의 이름을 생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두었고요. 보시면 모두 계좌의 번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계좌 수익률인데요. 월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서부터 1월, 가장 최근인 12월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편이죠.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지난 10월 달인데요. 1번 계좌에서 0.73%, 2번 계좌는 아예 10월 달에 매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계좌에서는 0.35%, 4번 계좌에서는 마이너스도 유일하게 이렇게 찍혀 있네요. 그리고 5번 계좌 1.58, 6번 계좌에서 2.1%인데요.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상승장에서 1, 2번 계좌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가가 보합을 하는 동안 1, 2번 계좌에 많이 물리게 됩니다. 대신 3번 계좌와 4번 계좌에 여전히 예수금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더 하락하는 시점에 5번 계좌와 6번 계좌에서는 여전히 예수금이 남아 있고, 이렇게 보시면 10월 달과 11월 달에도 1.5%, 4.3%, 2%, 3% 이런 큰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고요.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되면 5번, 6번 계좌는 청산을 하게 되고, 이전에 물려있던 종목들은 다시 회수를 하면서 1번과 2번 계좌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계좌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계좌 4개로 시작했다가 자산이 늘어나면 기존 계좌의 예수금을 증액하지 않고 다시 신규 계좌로 옮기면서 계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좌 5와 6을 보시면 조회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지만 계좌의 실적은 5월부터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차트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단일 계좌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이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아랫부분에서는 어떠한 매매도 할 수 없고, 결국 주가가 현 시점으로 도달을 하더라도 잘해야 본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중계좌로 운영을 해서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계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그런데도 또 떨어지고, 세 번째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는 여전히 하락, 네 번째 계좌에서 매수를 했는데 마침 이때가 바닥인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이 바닥에서 샀던 계좌는 이 부근에 올 때까지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 발생을 할 것이고 예수금도 일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좌에 있던 이 노란색 계좌의 종목이 다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과 예수금을 또 챙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처음 매수했던 이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이 파란색 계좌에 있던 주식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도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든지 또는 위로 조금 더 바라보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단일 계좌로 이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용과 달리 다중 계좌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가가 흘러가도 매매를 통해 수익 실현, 이 구간에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통해 수익 실현,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구간에 주가가 머물러 있든 매매를 하고 예수금도 확보하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자산을 4등분을 했기 때문에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기는 하지만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중계좌를 운영할 필요도 없고요. 한 번에 큰 금액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종목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중계좌로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죽어도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라서 손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중계좌로 운영해야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수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수료가 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매매하면서 미수가 없고 손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공유 환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